마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주정인입니다. 남편이 지병으로 3년 전 돌아가시고 무료하게 지내던 중 라이온스 회장님을 만나 스폰서님께서 요리교실에 초대를 받아 재미있게 배우면서 아메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품도 사용해보니 좋아서 소개를 하고 싶었고 요리교실에 다른 분들도 초대하게 되면서 사업이 조금씩 성장되었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 새로운 정보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사업하니 재미있었습니다. 좋은 분들도 이 속에서 만나게 되어 노후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잘 키워놓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니 삶이 너무 허공하였는데 아메이는 나에게 친구이며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내년에는 꼭 PT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1일부 뉴 플래티늄 오스미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주 오시던 손님으로부터 아메이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강의장을 나가면서 노동 수입과 자영업의 한계를 알게 되었고 인쇄 수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제품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의 감동을 주위에 알리다 보니 지금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과 함께 아메이 사업을 즐겁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목표는 파트너 리더님들을 도와 함께 성장하는 에메랄드가 되는 것입니다. 고! 에메랄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황명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벌써 8월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올여름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떤 분은 또 잘 보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좀 이렇게 힘들게 보내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얘기를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제목은 조금 가할 수도 있는데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 아메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역사에 변화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된 살게 된 이것에는 역사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죠. 그 역사의 변화가 된 거는 뭐가 있었냐면 역사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외부의 그 충격에서 우리가 역사가 변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있었죠. 그 신대륙이라는. 처음에 이제 그 배를 타고 콜럼버스가 그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항해를 했었죠. 그랬는데 그 다다른 점이 인도인 줄 알고 본인은 돌아가 있었지만 결국 거기가 지금의 땅이 된 미국의 땅이 된 그 신대륙을 발견하면서부터 엄청난 충격으로부터 그게 미국의 신대륙이 이제 발견되면서 미국이 엄청나게 변화하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를 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전쟁이라는 걸 겪으면서 정말 북한과 남한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또 충격을 겪게 되죠. 그다음에 또 요즘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이거 외부로부터의 충격이었죠, 사실은. 결국은 이 외부로부터 충격으로 오는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외부의 충격이 기회인가요, 위기인가요? 지금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이 다들 위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안에서도 기회를 잡아서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회사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앞에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 원주민들은 뭐예요? 위기를 겪었죠. 자기네 살던 땅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침범을 했으니까. 그리고 한국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북쪽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사시고 계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참 감사하게도 많이 발전된 한국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지금의 이 위기하고 기회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도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변화하고 엄청나게 달라진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있었나요? 저는 언제였냐면 아메이를 만났을 때였거든요. 그 아메이를 만났을 때 저는 엄청난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받았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스폰서를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사실 제가 아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는데 그 첫 인상이 굉장히 신뢰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너무 신뢰가는 모습이었고 뭔가 거짓말을 할 것 같진 않았어요. 그냥 아메이의 선입견은 있었지만 그 스폰서를 보는 순간 굉장한 모르게 이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를 만나는 그 순간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사실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스폰서를 만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좋은 정보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자기 삶을 중간중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좋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내가 어쩌면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는 나는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됐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저희 생각이 엄청나게 사실 바뀌면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플랜을 듣는 순간이었어요. 어떤 플랜? 아메이 플랜을 듣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 홈미팅이라는 곳에 갔을 때 아메이 플랜을 저희 스폰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죠. 근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냐, 아메이는 피라미드 다단계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끝까지 그 다 듣는 그 순간 이 일이 뭐지? 도대체 뭘까? 머리에서 혼돈이 오면서 도대체 이 일은 뭘까라고 생각하는 그 호기심이 엄청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또 한 번의 변화하는 순간이 생겼죠. 그리고 요즘 제가 진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그 회사의 철학을 알아가는 순간에 제가 또 변해가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제가 이 일을 할 때 철학 이런 거 몰랐어요. 단지 좋은 사람을 만났고 그 안에서 좋은 플랜으로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만 했었죠. 그런데 아메이의 철학을
조금씩 점점 알아가는 이 순간, 그리고 점점 내가 이 회사에 대한 신념이 커지는 이 순간, 저에게는 와, 이 일이 무슨 일이길래 나에게 이렇게 큰 영향력을 주는지 진짜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철학과 요즘 정말 맘먹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ESG라는 수치거든요. 지표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예요. 무슨 말이냐?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올바르고 투명하게 경영하는 기업에게 투자하겠다는 개념이죠. 뭐예요? 이익을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기업의 아니라는 거죠. 뭘? 이익하고 상관없는, 무슨 도덕책에 나온 얘기 같지만 이 지표가 높은 회사에다가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즘 기업 광고들 보시죠. 기업 광고 보면 어때요? 환경, 그다음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뭔가 투명하고 이 회사는 믿을 만하다는 거를 광고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품을 광고하지 않아요. 그 회사의 이미지를 광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ESG 지표가 높은 곳에 사람들이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 환경에 기후 변화에 신경 쓰지 않는 회사에게는 주식도 매도를 하고 채권도 매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자, 가만 보면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았잖아요. 굉장한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그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엄청난 발전을 했죠, 사실상.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우리가 산업화가 엄청나게 되면서, 그리고 지금 디지털 세상까지 전 세계가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즘 몇 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주변이 바뀌는 걸 보면 너무너무 깜짝 놀라겠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발전된 이런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무슨 문제가 있냐? 자연이 고갈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이 고갈돼서 지금은 우리가 잘 살고 있었지만 지금의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근데 요즘 사실 이제 줌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데 보니까 줌에서 이 환경에 대해서 선생님이 엄청나게 아이들에게 인식을 심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지 않는 회사에게는 정말로 그 회사들에게 투자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앞으로는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 지금 가만히 보세요. 공기도 너무 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환경도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지구가 불바다가 된다라는 그 어마어마무시한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사실상. 조금 가장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무섭잖아요. 요즘 보면 비가 많이 내리거나 아니면 너무 불볕대에 45도, 50도가 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너무 두려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는 비가 엄청 왔지만 올여름은 어떻게 또들 다들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10대들과 20대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살아나야, 이게 본인들이 이 지구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 자본주의의 이후에 가장 큰 철학이 이제 뭐예요? 환경이 대두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관심 갖는 회사들에게 이런 ESG 지표가 높은 회사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2000년부터. 그리고 유엔이 2006년부터 출범해서 사회 책임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2025년이 되면 자산 총액 2조 이상이 된 회사에게는 의무화시키고, 그리고 2030년부터는 뭐라고?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에게 모두에게 확대시키겠다. 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회사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회사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ESG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선택했던 아메이가 1959년부터 이 일로 시작되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너무너무 자부심이 느껴지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라는 사명감까지 생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ESG의 핵심 철학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환경보호예요. 환경보호,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탄소 배출, 이제 탄소 발자국을 내는 기업에게는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저희 아메이도 탄소 배출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1959년부터 탄소 배출을 최소화시키면서 제품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기후 변화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가면서 했던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오염에도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공헌이에요. 고용 평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메이의 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졌다라는 거죠. 나이 만 18세가 되고 성인이 되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나이, 성별, 학벌, 뭐 집안, 뭐 능력 이거 다 상관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주는 게 이 고용의 평등의 기회를 주어졌다는 거죠, 아메이가. 그리고 사회 기여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 지역에 정말로 한국에 출범한 한국 아메이는 한국 사회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의 안전도 엄청 신경 쓰고 저희 몸에 먹고 바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품이 안전해야지 쓸 수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로 처음 창립할 때부터 그거에 신경을 두고 만든 회사라는 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윤리 경영이 있거든요. 정말로 투명하게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사업적으로 윤리적으로 한지 이거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 가치 3가지가 있는데 핵심 철학 3가지 환경보호, 그다음에 사회공헌, 윤리경영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분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아메이에 대해서 가치를 조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자, 이분이 제이하고 리치라는 두 분이십니다. 이 두 분이 어떻게 시작을 하셨냐면, 자, 볼게요. 제이와 리치는요, 고등학교 시절에 카풀을 하게 된 거예요. 25센트 라이더도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25센트를 리치라는 분이 제이벤 앤델에게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제이벤 앤델에게 25센트를 내면서 두 번에 같이 이제 카풀을 하면서 우정을 쌓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꿈도 함께 같이 나누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도 같이 함께 참전을 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그런 두 분입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선을 다녀오신 후에 뭘 했냐면 제대 후에 비행기 사업을 하셨어요. 비행기 사업을 통해서 뭔가 원대한 꿈을 가지셨던 분들이죠. 그리고 또 뭐를 하셨냐면 우리가 비행기 사업도 해봤는데 이 젊었을 때 한번 모험을 떠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역경을 한번 경험해봤을 때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사는데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배를 타고 정말로 항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항해를 하고 이분들이 뭘 하셨냐면 자, 그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자기가 살았던 그 학교 다녔던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는 그곳에 가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물이 미시건주의 그에 있는 강물들이 이렇게 거품이 부글부글 나고 정말 생활 폐수와 공장 폐수와 축산 폐수가 한꺼번에 나와서 이 강이 썩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어렸을 때 여기 안에서 수영도 하고 같이 놀았던 그 좋은 곳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이분들이 생각을 한 거죠. 뭘 해야 될까? 우리가 뭘 해야지 이곳을 다시 예전에 그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두 분이서 창립을 하신 게 이 아메이라는 회사였죠. 그 첫 번째 제품으로 72시간에 생분해되는 세제 LOC라는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를 만들었습니다. 1959년에 만들었던 이 제품이 지금까지 저희가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2시간 내에 생분해가 되면서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자,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보시면
제가 오늘 이 두 분의 그 창립자 분들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리치 디보스 회장님이 쓴 책과 그다음에 영원한 자유기업인이라는 제이벤 앤델 회장님께서 썼던 이 두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 같이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말 그대로 스스로를 돕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고기를 낚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낚는 법을 줘서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꾸며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원한 자유기업은 진짜 자유기업가 정신. 한 사람이 온전히 태어나서 셀프 리더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셀프 리더, 영원한 자유기업. 각자가 정말 멋지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유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자, 아까 환경 얘기 나왔죠. 지구에 대한 우리의 회사의 사명이라는 걸 만들으셨어요. 이 책이 1995년도쯤에 발행된 건데 그 전부터 했지만 그 아메이라는 회사를 맨 처음에 창립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아메이 지구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회사에 대한 사명을 만들어놨어요. 아메이는 지구의 한정된 자원과 환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업가, 개인 모든 책임을 이렇게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그거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렇게 그 아메이는 전 세계 여기에 보면 책에 300만 명 이상의 우리 같은 ABO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그때 이랬다는 거 지금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독자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유수한 소비자 제조처럼 환경 활동의 추진에 대해서 자기의 책무와 역할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 인식을 고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책에까지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대단하고 이분들의 생각들이 1959년부터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우리들의 손자들, 그 손자들의 손자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그대로의 맑은 물 속에서 우리가 자라났던 것처럼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이후 팬데믹에 정말 환경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ESG라는 그 지표가 높은 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는 뭐예요? 우리의 손자들, 그 손자들까지 정말 아름답고 맑은 물속에서 자라나기를 원한다는 그 신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회사에 담고 있는 우리 자체가 너무 사실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지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벌써 영국에서 아까 전에 ESG라는 걸 최초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다라면 1995년 이전부터 아메이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 숲의 항폐화. 지금 우리가 숲이 항폐화되면서 코로나가 터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농지 저하. 우리가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농약을 많이 사용하면서 물량은 많아졌으나 결국은 우리가 농사지을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물의 멸종. 동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면서 동물이 멸종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동물이 멸종된다라는 건 그 주변에 많은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토양 침식. 요즘 이제 바람이나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서 우리 해운대 바닷가도 사실상 엄청나게 그 모래가 많이 실려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래를 사다가 넣고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런 문제들이 다 환경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성비. 산성비는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오존층의 파괴. 예.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 현상. 1995년에 벌써 이 책을 그 전부터 했지만 이거를 그 책에 써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의 확산, 사막이 점점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있죠. 그다음에 수질 오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이미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만들어 놨던 그런 아메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는 이게 아이스워크 1989년도에 요게 이제 뭐냐면 국제 환경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메이에서 지원을 한 거예요. 지원을 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냐고 걷거나 스키를 타면서 500마일 정도를 걸어서 북극점에 도달한 거거든요. 이게 1989년도에 이 환경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 로버트 스완이라는 분이 W 재단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분은 환경 운동을 하는 재단이에요. 거기에 있는 환경 운동가 거든요, 이분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김병만 씨가 보이죠, 여기에 정글의 법칙에 나왔던 그 정글의 법칙에서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정말로 그 환경을 좀 고치시키기 위해서 남극점에 갔을 때 거기에 우연치 않게 이 로버트 스완이라는 분이 거기 계셨던 거죠. 근데 이 분이 어떻게 전 세계 최초로 북극점에 걸어서 스키로 갔던 거를 아메이에서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환경 운동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1989년도에 우리가 아메이가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상을 수상하게 된 거죠. 아메이의 환경 보호 활동은 각종 연구 활동에 대한 후원 사업, 그다음에 환경 보전형 제품 개발, 그다음에 생산 공정 및 실험 방식에 있어서의 환경 보호 실천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구나. 1959년도부터 89년까지 30년 동안 이 회사가 이룬 업적을 보고 유엔에서부터 환경 프로그램상을 준 거죠. 그래서 밑에 사진 보면 아이스워크라고 아메이라고 글씨가 쬐끄맣게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요 동영상이 있거든요. 이 동영상이 사실 1989년도에 유엔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고 만들어낸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조금 화질이 굉장히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너무 참 대단한 회사에 내가 일하고 있구나, 같이 파트너로서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껴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believe in helping to save the planet. Our island home. When we share our time and money to help preserve and protect the planet, we really help to preserve and protect ourselves. Therefore, be a friend of the Earth. What could you do today to help preserve the planet? Our company, Amway, has always cared about the environment. We pioneered in products that would benefit and not destroy the planet. But I have to admit, we did it for two other reasons. First, because our families live on this earth and are dependent on it. And second, it's just good business. Even as a child, I learned from my father that the earth is one of God's great gifts, and it's our job to be responsible stewards of that great gift. Now I've taken my father's responsibility as president of the Amway Corporation. He's passed on that legacy of caring for the earth to me. Hi, I'm Dick DeVos, and at Amway, we think one company can make a difference. Our support of the environment begins with a policy that spells out our commitment in both fostering and promoting sound environmental stewardship. Amway's Environmental Council, made up of specialists from across the various disciplines within Amway, is always at work monitoring our environmental commitment. At Amway, our products always follow our policy. But take, for example, our original product, a liquid organic cleaner, we call it LOC, was the world's first biodegradable cleaner. Today, everything we make or market is made under stringent environmental guidelines that exceed the strictest government regulations. We were among the first companies to code plastic containers for recycling. We ship many of our products in concentrated form, so they can be diluted and dispensed from reusable containers.
Every once in a while, you run across an idea that you wish you'd thought of, like this one. At Amway, we use this stuff as packing material to keep the products that we ship to our distributors safe in transit. Plus, the great news is it's also biodegradable. We also reuse waste paper to make electricity in this cogeneration plant. The rest we recycle, too, into a variety of products, like these newsletters. We even use environmentally friendly ink. Amway and its independent distributors also promot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by supporting institutions worldwide. Amway is completely committed to environmental education as well. Our Class Act and Earth Teacher Awards programs have recognized outstanding students and teachers all over the country. And what have all these efforts produced? A great deal. I am pleased to present the UNEP Achievement Award to the Amway Corporation. I was proud as I watched my father and his partner Jay Van Andel receive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Achievement Award in 1989. It was the fulfillment of a lifelong commitment to compassionate capitalism and the environment. Proof that one company can make a difference. 네, 너무 대단하죠. 1989년도에 유엔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은 이 회사인데 저희 한국은 88년 올림픽을 막 지나고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막 성장하고 있을 때 한참 탄소 발자국을 많이 내고 있을 때 아메이에서는 벌써부터 이 환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그거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리치 보스 그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동정은 집으로부터 시작된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가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런 작은 행동들 하나를 하나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사회 전체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그 동정은 집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아메이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마트, 그다음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에서 쓰던 모든 것들을 제품을 아메이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 112 구조라고 하거든요. 스폰서, 그다음에 나, 동생, 후배 이렇게 각각 20만 원씩을 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수익 구조를 듣고 이게 정말 이렇단 말이야 하고 그때 저희 스폰서님께 다시 한번 해보세요라고 정말 거짓말 같아서 당당하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볼게요. 우선 그 S의 수입 우리는 항상 피라미드 다단계라고 생각하면 스폰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받아가는 수익 구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S의 수입을 한번 보면 80만 포인트가 됩니다. 80만 포인트는 6%에 해당되기 때문에 48,000을 받아가는데 이걸 내가 다 갖는 게 아니라 아메이는 어떻게 밑에 있는 나 이하로 있는 나의 수입을 먼저 떼주고 스폰서의 수입이 됩니다. 그럼 나의 수입을 보면 나의 수입은 나, 동생, 후배까지 합쳐서 60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6%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6,000원이 발생되고 스폰서는 나의 수입 36,000원을 뺀 나머지 12,000원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동생과 후배를 빼준 나머지 돈을 받아가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생 수입 20만 포인트는 3%에 해당되기 때문에 6,000원을 받아가고 후배 수입은 또 20만 원, 20만 포인트 3% 6,000원을 받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의 포인트는 36,000원에서 12,000원 뺀 24,000원이 나의 수입이 되는 거죠. 스폰서는 12,000원, 나는 24,000원. 그리고 동생과 후배는 각각 6,000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제가 그때 손을 들고 이거 왜 이래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했던 이유가 훨씬 스폰서가 많았을 것 같은데 내가 많은 24,000원을 받아가는 거 보고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알려주셨어요. 스폰서님께서 나는 스폰서인 당신은 나에게 한 번의 정보 전달을 했고 당신은 동생과 후배에게 두 번의 정보 전달을 했기 때문에 노력이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이 많다고 해서 매출로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선착순이라고 해서 선착순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에 따라서 노력순에 의해서 이 수입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 구조에 대한 기회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고 내가 내 노력에 비해서 정말 그 노력만큼만 그 해는 일을 내가 받아올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더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즘은 사실상 너무 정기 구독 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구독을 해놓으면 계속해서 스마트 오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그냥 자동으로 배달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오더, 뉴트리라이트, 그다음에 아티스트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장바구니 8월 달까지 하는 9월 달부터는 우리가 10만 원의 클릭머니 기준에 줘서 주는데 8월까지니까 요것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정기 배송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쵸? 요거를 해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솔루션이라든가 제품이 생활 필수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의 그 포인트 모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뭐부터 한번 해보시냐면 내가 들어와서 그냥 우선은 내가 먼저 써보고 나와 함께 쓸 한 3분 정도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한 달에 3, 40만 원 쓸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거든요. 생활 필수품으로 쓰는 3, 40만 원 쓸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3명을 후원하고 내가 9% 정도 되면 우리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10에서 15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가고 브론즈 키트라는 또 선물 박스까지 주어지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저는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누구나 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맨 아래에 복제의 틀에 놓고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더 큰 보너스를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브론즈 빌더란 이렇게 6% 3명을 후원하는 사람을 브론즈 빌더라고 하는데 브론즈 파운데이션에 있는 사람을 3명을 후원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월 나오는 돈은 한 7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코어 플러스라고 해서 30% 업 시켜주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거랑 합치면 한 월 10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내가 브론즈 빌더 3명을 후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는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돼서 연 한 5천 정도의 보너스를 받아가게 됩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연 5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월 200에서 300만 원 받는 이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너무 꿈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10년 만에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이나 PT를 3명 정도 하면은 에머럴드, 그 다음에 파운더스 플래티넘 3명을 후원하면 파운더스 에머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연봉 한 1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그걸 파운더스 플래티넘, 그러니까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그 다음에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간다, 축적이 되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파운더스 에메랄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6명의 플래티넘 이상 리더를 후원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파운더스 플래티넘 3명의 PT 정도 3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한 연봉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보너스 플랜을 조금 보시니까 어때요? 자신감 없으세요?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맨 처음에 현실주의거든요, 저는. 제가 요즘 이제 인문학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현실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삶에서 진리를 찾고 지혜를 찾아서 그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넘 월 200에서 300 받는 그 수입을 10년 만에 갖겠다.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랬던 저에게 정말로 용기가 생기고 좀 더 나아지는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상주의였어요. 이게 뭐냐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적인 세상이긴 한데 저는 이상적인 세상에 대해서 꿈꿔본 적이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왜? 현실에 있는 것만 보고 저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라면 저는 이상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주의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이상주의가 없는 사람에게는 발전과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제목에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란 얘기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정말 많이 느낀 게 제가 너무 현실주의다 보니까 이상주의, 내가 내가 사는 삶을 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들이 결국은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저는 저희 남편에게 그냥 등에 기대어 있는 아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예전에는 그냥 집에서 애만 잘 키우고 그냥 조금 편안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메이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 부자의 사람들, 생각이 부자인 사람을 만나다 보니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남편에게 기대는 아내가 아닌 남편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남편과 저와 함께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저희 남편이 가장 행복해 보인다는 저희 파트너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 바꾼 거 하나, 정말 이상적인 것이었죠. 내가 남편의 삶까지 책임질 수 있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상을 꿈꾸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꿈꾸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 너무 고생하면서 저희 키우셨는데, 정말로,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하고 엄마인데 정말 용돈 드리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는 쉽지 않았어요. 다 그렇구나. 삶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어떻게 바뀌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제가 아메를 통해서 정말 멋진 딸, 자랑스러운 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는 제가 정말 아메를 만나지 않았다라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상을 꿈꿨는데 지금이 그게 자랑스러운 딸로 됐다라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이거 되게 고상하게 생기셨죠. 저희 결혼식 때 사진이고 너무 미인이신데 저희 시어머니가 에게 저는 인정받고 싶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서로 양쪽 집안 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며느리 들어와서 참 잘됐다. 내가 그때 이렇게 같이 우리 며느리 들어와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인정받는. 그래서 요즘 명절이나 생신때 만나 뵈면 정말 더없이 잘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인정받는 며느리로 된 것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정면을 찍는 걸 싫어하고 얼굴을 보이기를 싫어하는 저희 아들 뒷모습을 찍어놨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제가 경제적으로 해보지 못했던 어렸을 때 가난해가지고 못했던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 아이에게는 정말 본인의 꿈이 뭐든 간에 그걸 열심히만 하겠고 그 꿈을 향해서 이상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겠다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부모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 아이가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너무 행복한 삶을 고등학교 3학년인데 입시생인데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 아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생은 아직 정확한 꿈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에 제가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 그리고 저희 어머님 시어머님 그리고 아이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그냥 현실에 국한되어 있었다라면 저는 이런 부모나 아니면 제가 그런 딸이나 며느리 그리고 아내로서의 역할들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라는 수단으로 지금 제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죠. 자, 지금은 제 또 다른 이상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A65주년에 지중해 크루즈라는 게 잡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가 계실 것을 믿습니까?
저는 그냥 하나의 여행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지중해 크루즈 A65주년에 우리가 이 여행을 가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가 있을 때 그냥 하나의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단계 성장돼 있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7, 8월 정말 파트너들과 함께 같이 그 새로운 목표를 쓰고 또 A65주년 지중해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목표를 잡고 같이 함께 정말 다시 한번 도전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정말 남은 3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3년 중에 2022년 그 우리 다음 달부터 있는 9월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되게 중요하고 이 9월 달부터 크루즈 안에 있을 것인지 없을 건지는 아마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이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함께 있는 파트너분들이 다 같이 그곳에서 정말 상징적인 의미,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곳에 있다라는 자신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좀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이 크루즈 안에 함께 하기를 저는 꿈꾸고 그렇게 된다라는 걸 믿고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메이의 성장 곡선입니다. 91년도에 아메이가 처음에 들어와서 성장을 하다 97년에 IMF를 맞으면서 또다시 한 번에 또 급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또 한 번에 급성장을 했죠. 그리고 지금 2020년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될까? 어떤 사람은 힘들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쩌면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아메이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한국아메이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성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하고 있던 그 일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명감과 정말 아메이 철학을 들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가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라면 지금은 저는 이 일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저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가장 열심히 활발하게 열심히 사업을 할 때고 어쩌면 내 인생의 판을 한번 바꿀 수 있는 사업이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무더운 여름 끝자락에 있지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새해계 연도 여러분들 목표 이루시기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끝까지 이루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사랑합니다.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